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병원의 세계와 재무관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병원에 있어서 기본적인 회계 준칙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이 병원 회계 준칙은 의료기관의 비영리 기관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기업의 회계와는 조금 다른 회계 준칙이라는 부분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 최근에 이제 이제가 되고 있는 리스트 자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는 인력, 특히 이제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굉장히 노동지향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인력, 그다음 시설, 물류, 자금이 들어가서 투입을 해서 환자에게 의료를 제공하는 이런 어떤 조직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수익은 환자를 에게 의료 서비스로 제공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가치와 수익이죠. 하지만 이런 활동에는 비용이 수반하게 됩니다. 즉,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각종 재화와 용역이 투입되게 되는 거죠. 병원에서 병원의 CEO들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경영에서 일반 이론의 회계에 대한 기본적인 난리지가 없이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이 재무나 격리 쪽에 있는 전문가나 업무 파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의 관리라든지 CEO가 되면은 기본적인 병원 회계에 대한 상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근본에는 이 시간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만 같이 한번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표 그림에서 보시면은 병원 회계의 기본적인 부분들은 인력, 시설, 자금이 투자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한 대로 병원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다. 그래서 전체 코스트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포션이 대략 한 45%에서 50% 차지를 하게 되겠죠. 이러한 어떤 투입된 자원이 환자에게 투입된 의료 서비스 형태로 나타나고 이러한 부분이 의료 수익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의료 수익은 입원과 외래 수익, 기타 부대 수익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전체 입원 수익은 전체 수익에 차지하는 비중이 국내에서는 한 70%, 그 다음에 외래 수익이 한 30%, 의료 부대 수익은 의료업을 통한 각종 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수익인데 생각보다 이 수익은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 국내 병원들을 조사를 해보면 한 4.5%에서 한 5% 정도 수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익은 두 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구분이 되고 있죠. 하나는 현금이 발생이 되고 있고, 하나는 이제 의료 미수금 형태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수익에 대해서는 큰 관리에 문제가 없지만은 의료 미수금 수익은 병원에서 자주 의료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금전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의료 미수금에 대해서는 적정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금은 예금을 하게 되고 예금이 부족할 때는 이제 차입을 하게 되는 이런 구조로 운영이 되고 있고 차입을 한다면 그게 따르는 지급 이자가 나가고 병원에서 현금을 예금을 할 때는 수익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회계들을 정리를 한 것이 우리가 재무제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겠지만은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고 최근에 이제 국제회계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쪽에서 재무상태나 대차대조표는 같은 용어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차대조표는 대차의 기본적인 밸런스 시트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자산과 권리의 균형점을 이루는 부분이고 특징은 일정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자산과 부채의 관계를 비교를 할 수가 있는 이런 지표다 이렇게 제표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와는 다르게 일정 기간 동안에 의료 사업을 통한
이익이나 비용 발생을 통해서 일정 시점의 영업에 대한 실적을 나타내는 것이 손익계산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기본재산은 병원이 가지고 있는 자본을 기본재산이라고 하는데, 자기 자본을 기본재산이라는 용어는 병원 회계 준칙에서 쓰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변동에 대한 계산서를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현금 흐름을 표를 나타내는 현금 흐름표가 네 가지가 재무제표의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의 CEO나 관리자들이 필요로 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에 대한 것들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의료법인 병원인 경우, 개인 병원인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의료법인 병원인 경우에는 정부에서 기본적으로 공시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 특히 이제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 10억 이상이 되는 부분에서는 매 사업연도에 3월까지 세무하기 신고서도 하게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이 또 공시를 나라장터나 나라 알림에 대한 이런 데에서 알리오에 들어가서 공시할 의무가 있다. 이런 부분을 법인병원의 공시제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의료기관의 경영 공시라는 부분들은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른 것인데, 왜 이 부분이 상속 및 증여세법에 따르냐면은 의료법인은 기본적인 인식이 이 자산이 공적인 자산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법인의 이사장이나 이사들은 선량한 관리자의 업무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의료법인은 상속세라는 부분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세금도 이제 법인세를 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공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정법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적법에 따라서 관리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2006년 1월 달부터 보건복지부에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들은 결산서를 이렇게 제출하게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의료법인들에게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병원 회계 준칙의 백병상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회계에 대한 어떤 백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그리고 법인과 법적인 인격을 가진 게 법인이죠, 그죠? 병원 회계 부분 구분을 의무를 해야 되고, 재무제표의 사항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대차대조표, 영어로는 밸런스 시트라고 하죠. 손익계산서, 기본금, 기본재산, 변동계산서, 현금 흐름표 네 가지에 대한 사항을 어, 이 부분을 고시를 하게 돼 있고, 결산서를 제출을 의무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병원 회계 준칙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목적 자체가 의료법이 이제 의료기관의 모법인데, 이 의료의 기관의 개설자가 의료기관의 회계 기준을 정함으로 해서 목적 자체가 의료기관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00병상 이상의 의료법인 병원들은 이, 이 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재무제표에 대한 성과, 운영 성과를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떤 재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네 가지의 중요한 파이낸싱 어카운트 프린시플이라고 하는 원칙을 이해를 하는 게 필요로 한데, 깊이 알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원칙에 대한 이해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가 기업 실체의 가정인데, 쉽게 말하면 병원가 소유주 또는 종업원 개인과 분리를 해서 해결을 처리하고, 법인도 하나 인격체로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인의 병원장이 만약에 법인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차입을 하는, 돈을 빌려가는 경우에는 이 부분은
미수금 형태로 대여금 형태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거죠. 즉 비용과 개인 비용과 법인의 어떤 이사장에게는 별개의 비용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이런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생주의 원칙인데 의료기관들이 현재 이에 상대되는 입장이 이제 소위 말 현금주의죠, 그죠? 현금주의라는 것은 수익이 현금으로 들어왔을 때의 어떤 수익으로 삼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재무회계의 원칙은 발생 시점에 수익으로 보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금을 하되는 그 시점까지는 미수금 형태로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금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손익계산서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작성하게 되는데 실제 이렇게 병원에 컨설팅을 해보면은 국내에 한 200병상 미만 쪽에 있는 병원들이 이 발생주의 원칙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주의 원칙에 따라서 많이 작성을 해서 실제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병원들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서 회계를 작성하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자산의 평가 부분은 조금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한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부동산 자산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정가치라고 하는 이 부분은 시장 가치와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일반 법인들, 병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산은 실제 취득 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대학병원이 연근동에 이제 있는데 아마 서울대병원이 처음 이렇게 건립이 될 때는 굉장히 오랜 전에 아마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대규모 빌딩을 지었거든요. 하지만 현재 자산 가치가 1조가 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산 가치는 취득한 시점에서 유가적 원가를 주의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현재 가치와 차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은 비용을 산정을 할 때에 많은 왜곡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회계 기준에는 취득가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실제 의료 비용에 우리가 의료기관의 비용을 산정을 할 때 상당히 왜곡된 현상을 주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 가지의 병원 회계에 있어 가지고 몇 가지 문제점을 우리가 미리 알고 가면 좋은데 예를 들자면 무형의 자산은 기록에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브랜드에 대한 가치라든지 병원이 가지고 있는 지적 자산 이런 부분들은 회계에서는 작성될 수 없는 비계량적인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에서 자산은 무형의 자산 부분은 회계에서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병원에서의 어떤 그 자산에 있는 부분들,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라는 것과 대차대표는 같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 이 부분의 먼저 좌측 부분에는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나옵니다.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고정자산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고정된 자산들이니까 대부분 부동산 자산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부분들은 청구에 대한 건인데 자기가 청구할 수 있는 건 자기 자본이고 유동부채와 고정부채가 있죠. 이 부분은 부채라는 것은 타인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해서 저희 부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이 좌우의 대체화 제조표에 이쪽 오른 좌측에 있는 부분은 자산의 부분들, 우측에 있는 것은 청구권, 특히 타인이 청구하는 부채 부분과 본인이 청구할 수 있는 자기 자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쉽게 대차 대조표의 기본적인 이해를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국내 병원들이, 법인병원들이, 급성기 병원들이 우리나라의 의료 공급의 소위 허리를 담당하고 있죠. 이 법인병원이 의료법인병원들과 개인병원은 회계상의 몇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큰 회계상의 차이는 법인병원은 법적 인격을 가진 병원이고, 그래도 의료법인과 개인병원은 법인세를 냅니다. 그래서 의료법인은 법인세, 개인병원은 개인소득세를 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인 병원에 있는 경우는 병원장은 공동원장의 인건비 산정이 불가한 부분이고, 법인병원에는 본인이 이 의료법인의 병원에 소속된 아, 직원으로서의 월급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있고, 아, 법인병원의 가장 큰 세제장의 혜택은 고유목적 준비금 또는 을 인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고유목적 준비금은 법인에 설립을 할 때 고유한 목적 사업을 하게 정관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내가 뭐 이용균이 어떤 뭐 중용 의료법인을 만들었다라면 중용 의료법인은 우리나라 지역 의료 주민들에게 지역 의료를 제공을 함으로써 뭐 사회에 봉사한다 이런 고유목적 사업을 정관에 명시를 하죠. 이러한 목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당해 년도에 이익금이 발생을 하면 이 부분을 목적 사업에 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익이 나는 경우에 가능하죠. 그러면은 이 부분을 국세청에서는 송금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은 5년간 유예를 합니다. 5년간 적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인데, 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부분이 제일 큰 개인 병원과의 차이점으로 현재 세법상의 혜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재무제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드린 이 재무상태표, 특히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 흐름표, 기본금 변동 계산서 이 부분에 대한 네 가지 상태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게 이제 대자대조표의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그래서 병원 회계 준칙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를 하는데, 대차대조표에 다시 한번 인식을 드린다면 밸런스 시트죠. 일정 시점에서 소위 말하는 자산과 부채, 기본 재산이 어떤 밸런스를 이루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작성이 되는 거고, 앞서 보신 것처럼 이 항목에는 자산 항목은 크게 항목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이 되고, 두 개가 합치지면은 자산 총계가 됩니다. 부채는 역시 유동부채와 고정부채로 나눌 수 있고, 자본은 기본의 자기 자산이 자기 재산을 기본 재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일정한 시점에서 잉여금이라고 해서 어떤 수익 이익금이 잉여가 되는 발생은 잉여금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합치면은 균형을 이루는 이런 대차대조표의 작성 형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손익계산서는 대차대조표는 일정한 행단면을 잘라서 우리가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자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는 재무상태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어떤 경영 실적을 나타내는 게입니다. 그래서 대차대조표는 어떤 시점, 손익계산서는 기간의 개념이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 부분은 병원의 기본적으로 관리자가 될 부시는 병원의 CEO나 관리자분은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병원의 회계와 재무에 대한 이야기에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 선생님들께서 병원의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만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 게 대단히 유익한 어떤 본인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손익계산서에 병원에서 의료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게 의료 수익입니다. 의료 수익은 외래 입원 수익, 기타 수익, 기타 의료 수익이란 무슨 진단,
급식, 재정명료, 구급 이런 부분인데 이 기타 의료 수익은 의료과 관련되는 수익을 통해서 하는 부분이 기타 의료 수익입니다. 이러한 용어는 대부분 병원 회계 준칙에 따른 용어를 작성하게 됩니다. 비용은 세 가지 3대 요소죠.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 대략 국내에서는 5대 3대 2, 5대 2대, 5대 2대 3 이렇게 되고, 재료비는 급성기의 중증도가 높은 대형 종합병원일수록 포션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말하는 만성기 병원, 노인병원들 같은 경우는 관리 운영비가 높은 대신 재료비는 대단히 작게 들어가는 이런 부분이고, 이 관리 운영비에는 우리가 의료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 장비의 감가상각비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제외를 하면 의료 이익이 되죠. 이것이 이제 영어로는 operating profit이 되겠죠. 그래서 의료 수익에서 의료 비용을 빼면 의료 이익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병원의 어떤 일정 기간 동안의 수지를 평가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익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의료 이익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의료 외 수익, 의료 부대 수익이 이제 병원에서 영안실 운영하는 경우 매점, 주차장, 그러니까 의료 사업 외적인 부대 사업을 이 부분들을 합한 부분이 소위 의료 부대 수익이 됩니다. 또 다른 어떤 의료 외 비용은 있는데 이 의료 외 비용이라는 것은 가장 높은 게 기자에 대한 부담이죠. 최근처럼 금리가 한 5% 가까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단 대한 금리가 상당히 큰 병원의 의료의 비용을 차지를 하게 되겠죠. 이와 함께 법인병원 같은 경우는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준비금 또 의료 외 비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금 산입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의료 이익에서 의료 수익을 합치고 의료 외 비용을 빼면은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노멀 프로핏이라고 해서 경상이익이 되고 이 경상이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세금을 난 이후에는 소위 말하는 해당 기간 동안에 넷 프로핏, 순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상태에 대해서 병원의 CEO나 병원의 관리자분들이 이해를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어떤 병원 경영의 기본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업과 참고로 병원의 손익계산서에 뭐 참고로 보시면은 우리가 결산에 대한 공고를 하게 되는 일반 기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큰 차이를 있는 부분들은 매출액이라는 경우는 일반 기업에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의료 수익에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 큰 차이가 이제 법인병원에 방금 말씀을 드린 목적 사업에 대한 전출 전입 또는 만약에 목적 사업으로 전출을 한 금액이 사용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다시 환입에 오는 경우 이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기업에서는 없는 병원 회계에만 있는 특별한 어떤 그런 아, 용어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병원에 있어서 매출액, 매출 원가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비교표를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일반 세무에 있는 분들이 병원 회계 준칙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이러한 규칙을 따라서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서 쪽에 만약에 관심이 좀 있다면은 병원 회계 준칙에 따라서 소위 손익계산서를 작성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이 병원 회계 준칙에 따르는 의료기관의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들이 요약해서 다시 이 표를 보시고 이 표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는 것이 병원 회계에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에 병원 경영 연구실장으로 이렇게 있을 때 한 10년간 병원의 경영 통계집을 매년 이제 생산을 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병원들의 경영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때 보건산업진흥원에서도 만들다가 2013년 이후엔 생산되지 않고 있고
병원의 연구소에, 병원경영연구원에도 이제는 이러한 생산된 자료가 없어서 아쉽게도 지금은 병원에 대한 손익계산서를 알 수 있는 대단히 자료가 부족한데 이 백병상 기준으로 한번 우리나라의 병원 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과 종합병원의 100병 상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100병 상당 우리나라 의료 수입은 한 84억 정도고 병원이 규모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00병 상당 상급 종합병원은 한 200억 정도니까 그런 반면에 종합병원의 중소형 병원이라고 볼 수, 중견병원이라고 볼 수 있는 병원은 2013년도에 51억 정도니까 한 4배 정도의 100병 상당 매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이원 수익에. 그래서 전체 이분과 외래 수익이 대략 방금 말씀드린 대로 7대 3 정도 이렇게 차이가 있고, 우리나라의 2014년도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의 100병 상당 매출이 325억이었어요. 그러면은 대략 매출로, 병상당 매출로 따보면은 한 3억 3천만 원 정도인데 비해서 300에서 500병상이 100병 상당 113억이니까 매출당 병상당 1억 천 정도.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다.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용 측면에서 인건비, 재료비, 관리비가 대략 보시면 전체의 한 50%, 한 47%, 재료비가 한 30%, 관리비가 한 25%, 이렇게 포션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은 전체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비용 구조를 이렇게 유사 비용과 비교를 하면서 어떤 게 지나치게 높다든지 낮은 경우에는 뭐 인건비가 뭐 55%가 된다든지 재료비는 다른 병원에 한 35%를 쓰는데 우리가 뭐 20% 쓴다 이러면은 병원의 중정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 벤치마킹 자료로서 병원 경영에서 상당히 중요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국내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이러한 분석된 자료와 통계집이 생산되지 않고 있다는 게 대단히 좀 아쉽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기존의 분석을 해보면은 대략 우리나라 병원의 입원 수익과 외래 수익이 한 7대 3 정도이고 인건비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대략 말씀을 드린 대로 이런 포션 참고로 한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본금 변동 계산서와 현금 후공표가 있습니다. 기본금이라는 거는 자기 자본을 말씀드리는 거고, 애초에 법인을 세워할 때 기본금을 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기본적인 변동 사항을 적게 되고 있고, 현금 흐름은 세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영업 활동을 한 현금 흐름, 투자 활동으로 하는 현금 흐름, 특히 투자 활동은 병원에 있어서 토정비의 지출이 투자 활동이 많이 될 수가 있고, 토지에 처분을 했다든지, 뭐, 토지를 매입했다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에 재무적인 활동들, 그리고 뭐, 금융권에 대한 실제 기록적인 활동은 없죠. 그래서 희말현금과 초의 현금을 가지고 현금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작성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면은, CEO분들이 아니면 병원을 운영할 희망을 하고 계신 어떤 장래의 CEO분들이나 병원의 관리자가 되시는 분들은 참고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기본금, 변동계산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다 연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손익계산서의 의료수익, 의료비용을 빼서 단기의 순이익이 만약에 1억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러한 부분은 기본금 계산 변동표에 다시 이익잉여금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고 이익잉여금은 다시 이 자기 자본의 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이러한 것들이 다 연계되는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 병원들이 학교법인들이나 법인병원들이 있는 경우, 특히 학교법인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본다면, 이 수익사업체가 병원이죠. 예를 들자면, 세브란스에 대한 법인이라면, 세브란스 병원이 3개가 있죠. 그죠? 그쪽 본원이 있고, 영동에 있고, 조금 성격이 다르겠지만은, 동백 지역에도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 최근에 이제 하나의
이런 데에 수익 사업체의 병원을 가지고 있고 비수익 사업의 또 학교가 있겠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으로 정치하는데 법인이 수익 사업을 통한 이러한 수익을 이 비수익 사업체에 있는 부분으로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이 학교 법인의 비부금 형태로 전출을 하는 것이 고유목적 사업에 대한 전출입니다.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에는 송건물을 처리하는 방면에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부분이 다소 이제 이런 논쟁을 두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회 NGO 이런 그룹에서 이야기를 할 때는 이 부분도 고유목적 사업도 의료에 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고유목적 사업을 진입을 전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과세를 하지 않는 어떤 이익이라고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병원의 원가 분석을 통해서 수가 계산을 할 때 정보에 왜곡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비판적인 논란이 있습니다. 전체 학교법인은 100%를 갖다가 내가 만약에 천억의 병원 사업 수익을 해서 단기 순이익이 발생, 정상이익이 발생했으면 천억 전체 학교법인에 진출을 해서 수익을 제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인 같은 경우에는 50%를 인정하고 있고 일부 중소도시 안동이라든지 인구 30만 이상 이런 데는 지역의 병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재단에 전출된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을 80%까지 임금의 80%까지 인정을 송금으로 인정을 해주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간단하게 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 2, 3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병원들이 제 주위에도 개원을 한 친구가 있는데 병원이 초기에 자본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리스라는 형태를 통해서 기본적인 장비나 고가의 MRCT 또는 뭐 펫까지는 아니겠죠. 보조병이니까 뭐 이런 초음파 장비 같은 걸 갖다가 이제 임차를 쓰는 경우는 리스를 많이 하고 있죠. 리스에 대한 개념은 소위 임대료 지불하는 조건으로 그 물건을 사용하는 민법상의 임대차 계약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리스는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지만 사실은 금융적인 어떤 성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 리스와 운용 리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90%가 금융 리스에 해당이 되고 어떤 자산의 임대차와 비슷한 형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가 대략 우리가 의료 장비들이 감가상각 기간 한 5년 정도로 보지 않습니까? 생산 시스템도 그렇고 이게 종료 시에는 리스 회사는 리스 이용자로부터 리스 자산을 돌려받는데 단종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저가로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행사하기도 하고 리스의 장점은 역시 일시적으로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더라도 고가의 장비를 일체에 사용할 수 있는 큰 장비의 효율적인 사용을 통해서 기술의 진부화 또는 자산의 진부화를 감독시킬 수 있다 이런 거죠. 만약에 내가 어떤 MRCT를 하나 샀다 하면 10억 주고 샀다고 하면은 좀 중고 뭐 리폴 한 거나 3, 4억까지 내려가겠지만 오랫동안 사용을 하면 굉장히 감가상각이 높지 않습니까? 리스 자산은 그것을 대폭 감소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이야기고 이러한 부분이 그 장부의 금융이 글쎄 뭐 부예부 금융이 가능하고 그래서 자본 조달 능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서 우리 자산의 구조가 건전하게 보일 수가 있다는 부채가 좀 작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 공제 효과가 상당히 있다. 이건 이제 하나 약점은 최근에 이제 금리가 높음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리스료가 상당히 높을 수가 있으니까 여유가 있는 자금인 경우에는 매입을 하시는 방법이고 자금이 여유가 없는 경우 리스를 하되 어느 정도 운영할 수 있는 수익을 봐가면서 리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이 강좌를 통해서 병원의 회계와 재무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조금 이 부분은 사실은 비전공하신 분이 다소 유일하지만 다소 힘든 면은 이 자료에 파워포인트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이름을 보시고 조금 더 정보가 부족한 부분은 뭐 네이버나 아니면 요즘 오픈 AI 같은 자료에서 케이스스타디를 조금 더 읽어보가지고 기본적인 지식을 충분히 획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 중요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린 손익계산서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준칙에 따라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보는 것도 경험 운용에 대단히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